상가함수가 끝났고 수열하려고 하는데 수열은 수의 배열입니다. 그 수의 배열은 규칙성 있게 배열할 수도 있고 규칙성이 없게 무작위로 막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숫자를 마구마구 배열할 때 규칙성 있게 배열하는 것들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첫 번째는 숫자가 첫 번째 장, 두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장, 세 번째 숫자는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n번째 항을 an으로 표기하려고 합니다. 꼭 규칙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만 배우는 게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녀석의 값은 일정한 숫자씩 커지는 녀석의 값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숫자의 배열은 이거 전체를 집합의 괄호를 표기해가지고 이 전체 모든 숫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열 an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 전체를 집합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런 숫자의 배열을 수열 an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거는 계속 3씩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3씩 커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차이값이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앞에 걸 뺀 차이값이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셈이 36, 12, 24 계속 몇을 곱하고 있죠? 2를 곱하고 있나요? 그럼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했을 때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했을 때 계속 2가 나올 겁니다. 나눈 값이 똑같은 숫자의 배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12) 6 4 3 5분의 10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똑같은 숫자를 곱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역수의 값들이 선생님이 역수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역수의 값들이 똑같은 숫자 12분의 1씩 더하는 등차수열인가요? 그때 역수의 값은 등차수열이고요. 원래 숫자를 원래 수열을 요거를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화수열. 역수는 등차수열인 수열이 조화수열입니다. 그 다음 숫자는 이런 숫자를 써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건 뭘 쓰고 있냐면 내가 쓰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네, 여기다 2를 더했고요. 3을 더했고요. 4를 더했고요. 5를 더하고요. 그 다음 누구라고요? 그때 지금은 위에 있는 숫자의 배열은 an이라는 숫자고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또 다른 숫자의 배열인데 밑에 있는 숫자들이 똑같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밑에 숫자 똑같으면 등차수열이 될 텐데 밑에 숫자 다릅니다.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수열을 제1계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과서에서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 수열하는 수열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현재 교육과정에 빠졌는데 시험 문제로는 출제합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숫자들은 뭘 쓰고 있는 거죠? 사이에다가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걸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앞에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숫자들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은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똑같은 숫자의 값들을 공통된 차이값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숫자를 곱해 나가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위한 계속 똑같은 이 숫자를 공비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초항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100개 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수열은 항이 100개만 있다고 한다면 100번째 항을 마지막 항, 끝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수열은 규칙성이 없는데 역수의 값들이 등차수열이었을 때는 역수가 등차였을 때는 원래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앞에 거 뺀 것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규칙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규칙성을 가지는 이 숫자들을 개차수열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개차수열을 이용해서 원래 수열을 구할 겁니다. 앞에 거 더한 게 다음 거,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또 다음 거,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다음 거, 이런 녀석의 값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런 거네. 앞에 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다음 게 나오는 규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크게 5가지 규칙성을 갖는 수열을 배웁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피보나치 수열,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개차 수열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우리는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문제집에 나. 근데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집. 이 문제집의 챕터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챕터로 구성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챕터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수열을 공부하는 목적은 규칙성을 관찰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시키는 게 수열이거든. 자, 일단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건 오로지 등차 수열만 집중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을 선생님이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의 값은 A 플러스 D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의 값은 A 플러스 2D라고 지칭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N번째 항의 값이 뭐가 되는 거죠? A 더하기 플러스 N-1. 3이었을 때가 2D니까 N이었을 때가 N-1D인 것 같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녀석은 몇이 증가하고 있죠? D. 우린 D라고 하는 녀석의 이름을 공차라고 부르겠습니다. A의 이름은 초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초항은 한자말이어서 요즘은 첫째 항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굳이? 네. AN의 값은 숫자를 N값 대신에 뭐 3을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고 N값 대신에 2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서 이건 실은 함수와 똑같습니다.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면 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우리는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N한테 숫자를 대입해서 다른 항들을 구할 수 있는 이 녀석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건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럼 바로 앞에 있는 항이 누구죠? A 더하기 N-2D인가요? 계속해 있어서 D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외울 겁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은 AN이 일반항인데 A 더하기 초항 더하기 N-1를 공차라고요.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의값을 생각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거랑 끝에 거 더한 게 누구죠? 2A 더하기 N-1D인가요? 두 번째 거하고 끝에서 두 번째 걸 더한 게 누구죠? 2L 플러스 N-1. 똑같나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더한 녀석의 값이랑 이렇게 더한 녀석의 값이 똑같은 것처럼 다른 것들도 두 개 더한 녀석은 항상 같겠네요? 그럼 다해서 n개 있었는데 두 개를 무리지어주면은 몇 쌍이 존재하죠? 네, 2분의 n쌍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n값이 홀수는 어떡하죠? 홀수는 짝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2분의 n을 사용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짝수기 있습니다. 짝수기 있다고 한다면 전체 개수는 4개이기 때문에 두 쌍 있나요? 그렇다면 2분의 4를 이용하면 2분의 n을 이용하면 전체 두 쌍이 있다는 얘기고요. 두 개가 각각 5라고요. 근데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는 매칭이 안 됩니다. 이거는 6, 이것도 6. 하나 남습니다. 하지만 그딴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2분의 5쌍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6이 2분의 5쌍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값은 15인데 진짜 다 더하는 세 값은 15가 맞나요? 그래서 n값이 짝인지 오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 끝에 거 더한 녀석의 값이 2a 더하기 n-1d인가요? 그게 전체 쌍의 개수가 네, 2분의 n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항의 값을 끝항의 값이 지금 현재는 끝항의 값은 n번째인 끝항인데 보통 끝항의 값은 라스트 항이라 그래서 끝항의 값은 L로도 표기하거든. 그렇다면은 합구하는 공식에서 첫 번장이랑 끝항을 더한 녀석의 값인 괄호 속에 있는 값은 A 플러스 L이라고도 쓸 수 있나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장 플러스 끝항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공식의 숫자 대입하는 게 오늘 수업에 주로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 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세 개의 숫자가 A라는 숫자고 X라는 숫자고 B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계속 DC에 커지고 있는 등차수열입니다. 그때 가운데 있는 항이 X의 값을 우리는 등차수열의 가운데 항, 등차 중 항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등차 중 항의 값을 알고 싶다면 X에서 A를 뺀 게 공차값이고요. B에서 X를 뺀 것도 공차값인가요? 이걸 산수하려고 합니다. 2X의 값이 A 플러스 B고요. 그때 X라는 녀석의 값이 2분의 A 플러스 B인가요? 세 개의 숫자가 있을 때, 세 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가운데 항이 등차 중 항인데 가운데 등차 중 항을 구하고 싶다면 양쪽 끝에 두 녀석의 평균값으로 구하면 그게 등차 중 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이해도 되실 거고요. 이제 문제 되는 건 뭐가 문제 되냐면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잊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이 뭐였는지 잊어버려서 대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가르치는 김에 고3용으로 설명해야 될 거를 같이 동시에 설명해 버리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n이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입니다. 일반항의 값은 n이라는 문자의 1차식입니다. n차항계수의 값이 누가 있죠? n차항계수가 d인가요? 네. 상수항에는 누가 있죠? 등차수열의 합의값은 n이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입니다. n이라는 문자의 2차식이기 때문에 n제곱 앞에는 누가 있어요? 네, n제곱 앞에는 2분의 d가 있나요? 1창 앞에 있는 개수는 누구야? A랑 n 앞에 1창 앞에 개수가 누구냐고요? EA-D의 값이 n 1창 개수인가요? 네. 상수항은 누구죠? 상수항의 값이 누구냐고요?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나요? 그럼 포인트는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일반항은 1창 개수의 값이 공차입니다.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의 2창 개수의 값은 2분의 공차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2창 개수의 값은 2분의 공차입니다. 상수항이 등차수열합에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일단은 공식 외우셨을까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등차수열은 다 설명합니다. 등차수열을 구성하는 숫자입니다. 세 개가 등차수열일 때하고 5개가 등차수열일 때가 있습니다. 4개가 등차수열일 때가 있습니다. 3개가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dc 커지는 수열을 숫자를 잡아야 되거든. 미수의 값으로 3개 숫자를 결정할 때 3개를 다 다른 문자로 결정하면 문자가 3개니까 풀기 까다로울 거고요. 문자가 2개만 있는 상태에서 숫자 3개를 정의할 겁니다. 5개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dc 커지는 녀석으로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홀수계였을 때는 공차의 값이 d가 되게끔 5개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게끔 이렇게 잡는 이유는 합의 값을 이용해서 미수의 값을 쉽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합의 값이 3a와 5a인가요? 그러니까 합의 값을 이용해서 미수의 값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잡을 겁니다. 그렇다면 등차수를 구성하는 4개의 숫자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홀수기였을 때는 지금 잡는 원칙이 공차의 값이 선생님이 d가 되게끔 잡았거든? 짝수기였을 때는 공차의 값이 2d가 되게끔 잡을 생각입니다. 짝수였을 때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잡겠습니다. 계속 커진 녀석의 값은 계속 2d씩 커지고 있나요? 짝수계 4개였을 때는 공차의 값이 2d가 되게끔 잡을 겁니다. 그러면 합의 값이 이뻐지나요? 물론 4개였을 때 이래도 풀 수는 있습니다.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2d라고 잡아도 계속 d씩 증가하나요? 등차수를 맞죠? 하지만 이거는 합의 값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연립할 때 불편합니다. 어떻게 잡든 풀 수는 있으나 산수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렇게 잡겠습니다. 자, 등차수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몇 개씩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첫 번째. 아직은 등차수열이 아닙니다. 수열의 뜻과 일반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열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나열된 수의 배열, 마음에 안 들어요. 규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이 없다고 해서 수열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수열은 아무렇게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한 게 수열입니다. 다만 우리가 배우는 게 규칙이 있는 걸 배우는 것 뿐입니다. 항,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항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일반항은 n번장을 얘기합니다. 함수랑 똑같습니다. 숫자만 대입하면 각각의 항을 구할 수 있는 함수와 같은 녀석입니다. 문제가 요구한 게 37번 문제가 두 개 항 AB에 대해서 AB를 더한 값이 필요합니다. 이건 등차수를 얘기한 거 아닌가? 계속 3씩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A가 누구라고요? B의 값은 17인가요?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오늘 수업은 너희한테 푸는 시간을 좀 많이 주려고 합니다. 수업이 선생님만 일방적으로 수업하니까 지치거든, 너희가? 졸려하거든? 그래서 좀 진도 나간 다음에 푸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겠습니다. 다음 숫자의 n번장을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장의 값은 100일인데 두 번장의 값은 1000일이고 세 번장의 값은 1000일입니다. 객관식의 묘미가 있잖아. 숫자를 갖다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 아닌가? 1 대입했을 때 100일 나오는 게 몇 번이야? 5번 1 대입했을 때 100일인가요? 하지만 직접 푼다면 첫 번장의 값은 10의 제곱 플러스 1이고 두 번장의 값은 10의 세제곱 플러스 1이고 세 번장의 값이 10의 4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밑에 조그만 숫자보다는 1씩 커진 녀석이어서 n번장의 값은 n보다 1 큰 숫자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등차수열 일반항은 n번장 구하는 공식이 a 더하기 n-1d인데 아까 n 앞에 있는 개수가 누구라고요? 공차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위에 것보다 밑에 걸 더 많이 사용하거든? 밑에 게 더 편해서. 자, 다음 숫자가 등차수열이었을 때 b-a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직은 일반항 필요 없네. 공차의 값이 3이라면서요. a가 누구라고요? b의 값은요? 차이값 구하라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하고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칸 떨어져 있습니다. 3칸 떨어진다는 말은 공차의 값을 3번 더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차가 3이기 때문에 9만큼 증가한 건가요? 그래서 9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되는 등차수열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주목하는 건 지금 이 값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이런 값들을 주목했습니다. 홀수 번째 값 빼기 짝수 번째 값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장 빼기 첫 번장 뒤에서 앞에 값 뺀 거는 공차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공차인가요? 그럼 각각이 다 마이너스 공차인 거네? 그럼 마이너스 공차의 값이 4인가요? 4가 몇 개 있다고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에서는 뭐 쓸데없는 말 내용 정리라고 박스에다 써놓은 것 같으니까 안 볼 거고요. 52번으로 갔습니다. 등차수를 있습니다. 세 번 장이랑 여섯 번 장, 네 번 장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린 뒤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공차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차가 누구라고요? 네, 공차의 값 2란 얘기죠? 2D가 4니까 공차의 값 2입니다. 세 번 장이 5입니다. 그때 10번 장 구라고 하니까 나는 n번 장부터 구하겠습니다. 공차가 2면 2라고 먼저 쓰겠습니다. n 앞에. 근데 3대 2반계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대 2반 6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1이 쌓여서 3대 2반 5인가요? 네. 그래서 이 10을 갖다 대입했으니까 유형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공차의 값이 양수인 등차수를 있는데 두 번 장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두 번 장이 알고 싶다면 난 첫 번 장이랑 공차만 알면 두 번 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 장하고 공차의 값이 궁금한데 여섯 번 장이면은 n번 장의 값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이기 때문에 6대 2반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5d인가요? 8대 2반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7d입니다. 이 값이 0이라고 합니다. 2 더하기 12d의 값이 0이니까 a 더하기 6d의 값이 0인가요? 근데 두 번째 식에서는 절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섯 번 장의 절대값이랑 일곱 번 장의 절대값이 3을 더하면 똑같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공차가 양수라며. 공차가 양수라는 말은 이 수열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네.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더 큰 녀석한테 3을 더했는데 등호가 성립하는 거냐? 뭔 소리야? A 6이 음수. 아, 그런가 본데? 여섯 번 장의 값이 음수고 일곱 번 장의 값이 양수라는 얘기인가? 둘 다 음수면 안 되나? 같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이미 몇 번 장이 0인 거 알고 있지 않나요? 이게 몇 번 장이죠? 아, 일곱 번 장의 값이 이미 0이었나요? 아, 일곱 번째 양수음수 따질 필요가 없네요. 일곱 번째의 값 자체가 0인 거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음수인가요? 그럼 여섯 번째는 누구란 얘기야? 맞아. 네, 마이너스 3이란 얘기네요. 그래, 등호가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두 번째이 필요한데 얘는 정체가 a 플러스 몇 d라고요? 근데 일곱 번째의 값은 빵이라면서요. 공차의 값이 누구예요? 네, 3이 증가했습니다. 공차의 값은 3입니다. 공차가 3이면 a는 누구란 얘기죠? a는 마이너스 18인가요? a 플러스 d 값만 필요합니다. 답이 마이너스 15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유형에서는 뭐 쓸데없는 얘기를 또 박스에서 했으니까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장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음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계속 양수만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전환하기 시작했을 때 음수인 항이 몇 번장인지 묻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a의 값은 30입니다.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일반항 구하려고 합니다. 일반항의 값이 누구라고요? n 앞에 공차를 일단 쓰겠습니다. 근데 1대 2방면 30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뒤에 33은 충분한가요? 처음으로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4보다 4인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만족한 제일 작은 n값이 누구죠? n값이 9였을 때가 처음으로 양수인가요? 아니 34보다 큰가요? 그래서 9번장이 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1363번이 또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출제하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절대값을 가지고 부호를 조사하면서 풀라는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문제에서는 세 번장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랑 여섯 번장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공차의 값이 2라고 합니다. 그럼 공차가 2라는 것 자체가 세 번장보다는 여섯 번장이 큰 게 확실한 거잖아. 무려 얼만큼이 더 큰 건데? 3D 6이 큰 건가요? 6만큼 더 큰 녀석의 값이 여섯 번장인데 절대값이 1 뺀 거랑 3 뺀 거랑 절대값이 똑같다고? 뭔 소리야?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지? 그럼 첫 번째, 세 번장을 뭐라고 할 건데? 세 번장이면 a 플러스 2d 마이너스 1인가요? 여섯 번장이면 a 플러스 5d 마이너스 3인가? 근데 우린 공차의 값이 누군지 안다고요? a 플러스 3이고 a 플러스 7인가요? 그런데 더 커진 녀석이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이 뭐가 되는지 간에 a 플러스 3보다 a 플러스 7이 클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a 플러스 3의 정체가 그냥은 똑같을 수 없잖아, 절대로. 그냥 똑같을 수 없으니까 이렇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면 마이너스 달고 나갈 것 같습니다. 초항값 구할 수 있습니다. 초항값이 누구라고요? 초항이 마이너스 5였을 때 우리는 n번장이 궁금합니다. 공차의 값 2라고 이겠습니다. 초항이 마이너스 5입니다. 1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 나옵니다. 이 값이 92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2n 값이 99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그럼 n 값이 누구라고요? 50인가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에서는 대충 푸세요. 그런데 교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A에는 공차가 몇이라고요? B에는 공차가 누구라고요? N 앞에 있는 개수의 값들이 공차인 거죠? 그럼 공차의 값이 2가 되는 녀석과 공차의 값이 3이 되는 녀석인데 교집합은 각각의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교집합의 공차입니다.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누구죠? 네, 최소 공배수는 6인가요? 그럼 교집합의 공차는 6입니다. 의심스러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집합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A집합은 2, 4, 6, 8, 10입니다. 근데 B라는 집합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게 누군데요? 1, 4, 7, 10, 13 이렇게 나가는 건가? 공통되는 게 누구죠? 4의 값이 처음으로 공통됩니다. 그 다음 공통된 녀석의 값은? 공통된 녀석의 교집합의 공차의 값은 6이 맞나요?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값은 4하고 10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일반항을 구하라고 합니다. 나 Cn값 찾고 있습니다. 공차의 값이 6이라면서요. 초항의 값이 4인가요? 네. 선생님 이게 싫습니다. 초항 더하기 초항의 값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거 산수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1369번이 첫 번장들은 둘 다 A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번장을 준 게 아니라 10번장이랑 20번장의 값을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AN과 BN의 공차의 값을 D1, D2라고 한다면 D1분의 D2의 값을 구하세요. 이 문제 유형은 문제를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푸는 것 같은데 첫 번장의 값이 A1의 값은 A라고 얘기했고 A10의 값은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난 공차가 궁금합니다. D1은 누구일까요? D1이 누구냐고 공차가 여기서 여기까지 몇 번 증가한 거야? 9번 경과에서 공차를 9번 더 했을까요? 그러면 D1이 누구냐고요? 아니 지금 B-A의 값이 9D1 아니야? 큰 것 빼기 작은 게 9D1이라며. 그러니까 공차가 누구냐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B1의 값은 A입니다. B20의 값이 B입니다. 그럼 내가 D2의 값이 궁금합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누군지 알겠네. 몇 번 경과했죠? 19번 공차의 값을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공차가 누구라고요? 문제는 D5분의 D2만 구하라고요? D5분의 D2면은 19분의 9인가? 맞아요?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설명한 게 잘 이해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70번 문제 19와 30 사이는 3개 숫자를 집어넣어서 5개 숫자가 등차 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하고 30이라는 숫자 사이에 3개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 수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경고한 거야?
4번 경과했는데 20이 커진다고요? 그럼 4D의 값이 20입니다. 따라서 공차의 값 5인가요?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72번으로 갔습니다. 72번은 공차의 값 2분의 1인 등차로 되게끔 n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할 점은 여기 항은 다해서 몇 개 있죠? 전체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의 항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번 경고한 거죠? 네, n 플러스 1번 경고한 거죠? 그 커진 숫자는 실제로 20이 커졌습니다. 근데 공차 2분의 1이라면서. 그러니까 2분의 1 대입했고 2배 했습니다. 그러니까 39가 답인가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제 등차 중앙 파트입니다. 등차 중앙은 양쪽 옆에 있는 숫자를 2개 더해서 평균값 구한 게 등차 중앙입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차 중앙을 풀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 b가 3개의 숫자에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는 등차수입니다. 그런데 이 밑줄 친 것만 본다고 해도 2하고 5의 평균값이 3인가요? 이웃한 녀석만 본다고 해도 이웃한 숫자의 평균값은 3인가요? 자, 4하고 16의 평균값이 누군데요? 10? 4하고 10의 평균값은요? 10하고 16의 평균값은? 13? 그때 문제는 A, B, C를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30인가요? 근데 이렇게 구할 이유가 없잖아. 등차 중앙이니까 등차 중앙 사용하라니까 등차 중앙을 풀고 있는데 4번 경고하면 12가 커집니다. 한 번 경고할 때마다 30 커집니다. 30 커지기 때문에 70, 13인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등차 중앙에 고집을 미련을 가지고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이 유형의 마지막인가요? 78번으로 갔습니다. 세개 숫자 A, B, C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 B, C의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씨의 평균값입니다. 마찬가지 C제곱의 값은 A제곱과 B제곱의 평균값입니다. 문자 3개, 식 2개. 근데 이걸 지금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 연립해서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좀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하지?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 있으면 연립해가지고 한 문자로만 바꿔서 숫자를 구해내는 건가? 대입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B 대신에 대입해서 산수하면 산수가 편할까? 좀 불편하지만 합시다. 이 C제곱의 값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선생님 B제곱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B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A제곱 플러스 4분의 A제곱 2AC 플러스 C제곱인가요? 양배 4배 하겠습니다. 8C제곱의 값이 4A제곱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이에요? 네. 이항했습니다. 이렇게 이항할까? 5A제곱 플러스 2AC 마이너스 7C제곱? 인수해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여기인가요? 따라서 5A 플러스 7C의 값이랑 A-C의 값은 0입니다. 서로 다른 정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하고 C가 똑같을 수 있나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5A 값이랑 마이너스 7C의 값이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A는 하고 정리할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7C인가요? 그걸 지금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B의 값이 누구라고요? 1C? 그때 A하고 B의 값 대신에 대입하겠습니다. 분모의 값은 C제곱이었습니다. A, B 곱했습니다. 25분의 7C제곱인가요? 답은 25분의 7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연립에서 사문자로만 표현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숫자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홀수기였을 땐 공차의 값이 D고요. 짝수기였을 땐 공차의 값이 2D입니다. 세변 길이가 등차 수열입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빗변의 길이 5라고 합니다. 직각삼각형 넓이가 필요합니다. 직각삼각형인데 등차 수열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3대 4대 5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등차수열이다. 무조건 3대 4대 5. 그것 때문에 배수들만
직각삼각형이면서 등차수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변 길이 5라면서요. 나머지 두 변이 3, 4라는 얘기잖아. 넓이의 값은 6인가요? 네. 원래는 풀라닉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짧은 게 a-t, 두 번째 길이가 a, 세 번째 길이의 값은 a 플러스 d라고 하겠습니다. a 플러스 d의 값은 5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가지고 a 플러스 d의 제곱의 값이 a제곱 플러스 a-d 제곱을 산수하시라고요. 왼쪽에 a제곱은 2항 해주겠습니다. 오른쪽에 남은 녀석의 값은 a제곱 마이너스 4ad d제곱은 지워지냐? 맞아요? 그러면 a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a가 4d인가요? a한테 4d 대입했습니다. 공차의 값은? a의 값은 4입니다. 4-1이어서 3, 4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이렇게 풀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직각삼각형 등차수열 무조건 3대 4대 5의 배수들만 세변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한데 이제부터는 1385번으로 왔습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인데 B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6루트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꼭지점 B라고 하는 점에서 AC의 수뇌발 내린 점이 D라고 한다면 세 선분의 길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AD, CD, AB라는 세 선분의 길이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D? 애매한 데 있는 길이네. CD? AB? 이 세 개의 길이가 등차수열이라고? 지금은 직각삼각형 등차수열 자연수였을 때는 3대 4대 5인데 이게 지금 자연수가 아니네 지금. 그리고 애매한 데네. 세 변 길이가 등차수열인 게 아니라 세 변 중에 일부분이 등차수열인 거네. 아까 3대 4대 5는 한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놓는다고 이거를? 제일 짧은 거는 두 번째는 제일 긴 거를 a 플러스 d라고 잡고 피타고라스 정리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AC의 길이 값을 구하라고? AC의 길이 값이라고 한다면 EA-D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A 플러스 D의 제곱의 값은 6루트 좀 제곱해봐. 6루트 제곱은 180 맞아요? 네. EA-D의 제곱입니다. 문자는 두 개,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이 나올까?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더 있어야 되지? 일단 계산부터 해보자. 쌤은 이렇게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했더니 3a 제곱인가? 네. 3a 제곱 마이너스 6ad? d제곱은 소거됐습니다. 마이너스 180인가요? 이게 약분이 된다고 이게? 잠깐 6AD예요. 6ad 아니야? 2 더하기 4 맞죠? 마이너스 4A. 아, 네, 맞아요. 잘 봤어요. 3으로 약분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d 마이너스 60의 값이 빵입니다. 인수면 안 되잖아. 식이 모자릅니다. 식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식 하나를 뭘로 세우지? 이 수선해발의 성질을 안 써먹었다? B에서 수선해발 됐다네. 뭘 써먹어? 아, 직각삼각형 수선해발? 그럼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A, B, C 수선발 H 왼쪽은 X, 오른쪽은 Y라고 적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C입니다. A제곱은 XC인가요? 네. A제곱은 왼쪽 점 기준으로 짧은 곱하기 긴 거? B제곱은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짧은 곱하기 긴 건가요? H제곱은 AB 곱한 거는 삼각형 넓이가 똑같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압니다. 그 중에 이걸 써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D의 제곱은 A-D 곱하기 2A-D인데 그러면 문자로 풀어야 되잖아. 6루트 5의 제곱은 A 곱하기 2A-D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게 산수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건가? 아이씨, 그게 이거네.
아니 지금 유노트 오일값을 제곱하면 180 a 곱하기 2a 마이너스 t 곱하면 아니다 다르다? 다르지? 다른 거 맞아요? 네. 이걸로 할까? 저기 누구야? 2a 제곱 마이너스 ad 아이씨 괜히 약분했나? 2배 해야 돼? 이거 2배 하겠습니다. 산수를 못하겠다. 뺐습니다. 3AD가 그래서 AD는 20인가? AD가 20이어서 20 대입했습니다. 20 대입하면은 몇이야? 200? A제곱은 100? A는 10? D의 값은 2입니다. 나는 2A-D가 필요했습니다. 답이 18 맞게 구했나요? 네. 이해되신 거 맞죠? 직각삼각형의 성질들도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이제 합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이 첫 번째 항이랑 일반 항이랑 더해주면 2a 더하기 n-1d였나? 네.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이 이거였고 그게 몇 쌍 있다고요? 자,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의 값이 3이고 공차의 값이 공차가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주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항 더하기 9d의 값이 10번째 항인데 그게 27이라고요? d가 누구라고요? 아이고야, d가 정수가 아니야? d가 누구야? 근데 d를 구할 목적이 있나 우리가 지금? 굳이 안 구해도 그냥 굳이 안 구해도 돼요? 10대짜리가 그러네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플러스 끝항으로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이 2분의 전체 항의 개수는 10개야? 네. 그리고 첫 번째 항 플러스 끝항이라고요? 네. 그 답이 뭐라고요? 자, SN이라고 이건 일반 항이고요. 수열의 합이라는 녀석의 값은 썸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수열의 합입니다. S의 값은 썸의 약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1차식, 2차식 푸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쉽습니다. 1394번이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절대값들이 온통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의 값은 6인데 10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열은 점점 작아지는 수열인가 보지? 공차의 값이 음수인 게 확실합니다. 그럼 공차의 값이 음수다 보면은 언젠가는 양수가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나 보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 연립에서 초항과 공차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초항은 이미 알고 있네? 근데 10번째 항의 값이 첫 번째 항 더하기 9D라고요? 따라 D가 누구라고요? 네, D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인 거야? 양수인 세 번째 항까지 양수인 거야? 네 번째 항은 0인가요? 다섯 번째 항부터가 음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처음 세 개 합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처음 세 개는 누구라고? 처음 세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12라고요? 네 번째 것까지는 그냥 이대로 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항이 누군데요?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어서 플러스 2로 바뀌었나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었습니다. 그럼 20번째 항의 값이 필요한 거네? 20번째 항의 값이면 20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0이어서 절대값이어서 이제 32가 됐나요? 그래서 앞에 것들 다 더한 건 10인데 뒤에 것들 더하려고 합니다. 2분의 첫 번째 건 이 끝에 거는 32. 항이 몇 개야? 16. 네, 앞에가 4개가 있으니까 20개 중에서 이건 16개네요. 그래서 12 더하기 8 곱하기 34? 이래저래 숫자만 구하자. 2 더하기 2, 4로 끝나야 되겠네?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10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10번 유형은 10번씩 풀어가지고 초항이랑 공차 구한 다음에 10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값은 8입니다. 세 번째 값은 A 플러스 2D가 세 번째인데 그게 36입니다. 따라서 공차의 값이 누구라고요? 문제는 10번째까지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이 필요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플러스 끝항으로 풀까? 네. 끝항의 값을 구하려면 난 10번째이 필요한데 n번째이 누구지? 14n-6이라고요? 이래야지 1 대비했을 때 8인가요? 34. 그럼 내가 10번째 구하니까 134예요? 첫 항의 값은 8, 끝항의 값은 134. 요게 두 개 더하면 142? 142를 2로 나눠주면 71. 뭔가 이상하다. 산수 틀렸나 보다. 14가 아니. 공차의 값이 14가 아닌가 본데? 8을 대입하면 8을 이항해주면 28. 28 2로 나눠주면 14. 공차 14 맞는데? 14n 빼기 6이 뭔 상황이지 이게? 142를 2로 나눠주면 71. 그럼 답은 71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인지 모르.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세 번째 항이 36이 아니라 세 번째 항까지 합이 36인가요? 네, 그걸 잘못 읽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항까지 합이 36이니까 이거 그걸 수정합시다. 몇 개 안 되잖아. 몇 개 안 되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으로 구해버릴까요? 초항의 값이 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한테 8 대입했습니다. 24 이항했습니다. 3D의 값이 10인가요? 그럼 공차의 값이 4인가요? 일반항 구하겠습니다. 일반항의 값이 누구예요? 4n. 아니. 네, 1 대입했을 때 8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항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의 값은 8, 끝항의 값은 10 대입했습니다. 더했더니 52, 2로 나왔더니 26. 160. 자, 유형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야, 유형이 왜 풀어도 끝이야? 이쪽에는 이제 그만하지. 지겨운데. 유형이 몇 개까지 있어? 이거요? 보이는 5까지. 15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등차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합니다. M하고 A8의 값이 필요합니다. 위에 거는 몇 개를 더한 거야? m 플러스 2, 아니 2m 플러스 2개. 윗줄에 있는 건 몇 개야? 2m 플러스 2개. 아, 15.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홀수를 대표할 수 있나요, 이게? 네. 짝수의 값은 이렇게 쓰면 모든 짝수를 대표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여기다 뭐까지 대입한 거야? K한테 뭐까지 대입한 거야? 1 대입했고 2 대입했고 K한테 뭐까지 대입했냐? K한테 M 플러스 1까지 대입한 거예요? 자, 몇 개 항이 있어요? M 플러스 1개의 항이 있나요? K한테 M 플러스 1을 대입한 것까지 써있네요. 이된 거 맞나요? 이된 거 맞나요? 자, 밑에 건 몇 개예요? 밑에 건 여기다 M을 대입한 건가요? 네, 밑에 거는 N개 항이 있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그렇다면 M 플러스 1개를 더한 녀석은 80인데 홀수 번째 것만, 짝수 번째 것만 M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70이라고 합니다. 근데 M값하고 A8을 구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감이 오나요? 1부터 m 플러스 1한 1 저거 C까지 하기. 식을 세워서 풀자고? 그러니까 전체 EM 플러스 1개의 항이 150인 걸 이용하자고? 그러면 시간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문자는 2개 아닌가? 문자는 3개인가? 문자는 이걸 모를걸? 초항 몰라. 공차도 몰라. M도 몰라.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러면 시간 최소한 3개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근데 식은 두 개밖에 없잖아, 지금. 그거 어떻게 하냐? 각각에서 각각 해볼까, 각각? 각각 해볼게요. 첫 번째, 이걸 가라고 할게요. 나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저 녀석 8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식을 써보려고 합니다. 2분의 등차수 합입니다. 전체 항이 몇 개 있죠? 네, 전체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 있습니다. 초항 플러스 끝항으로 풀고 싶습니다. 초항 플러스 끝항으로 풀려면 n번장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 n번장은 a 더하기 n-1d가 n번장인가요? 그럼 초항의 값이 누구라고요? a1은? a인가? 2n 플러스 1번장이 누구야? 2n 플러스 1번장 끝항이 누구냐고요? n값 대신에 지금 2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죠? 그 값은 80입니다. 70가지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전체 항의 개수는 m개 있습니다. 초항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초항은 a2니까 a 플러스 d의 값이 초항이네요. 끝항의 값은 2m을 대입해야 되니까 a 플러스. 근데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문자는 세 개잖아. 계산이 가능할까?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누구야? 2a 더하기 2md야? 이를 밖으로 빼내서 요 녀석은 누군데? 2a 플러스 2m 똑같네. 똑같으니까 얘를 다시 쓰면 m 플러스 1을 곱하기 그냥 a 플러스 md? 네. 2는 약분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도 m 곱하기 a 플러스 md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나누기 하면은 될 것 같은데? m이 7 두 개를 나누기 했더니 7분의 8의 값은 n분의 n 플러스 1이어서 n값은 7이라고? 그럼 문제 요구하는 녀석의 값은 m값한테 7을 대입했으니까 이건 7, a8이 필요하다고요? a8은 또 어떻게 구해? a 플러스 7d가 a 아, 여기다 7 대입하면은 얘가 누구라고요? a8 얘가 a8이에요? 문자는 3개 다 몰라도 답을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8번째의 값이 10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강훈아, 지금 네가 가진 100%의 집중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나요? 강훈아, 네가 가진 집중력 100%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1401번으로 왔습니다. 1401번은 첫 번째의 값이 15, 등차수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 값은 sn, 12번째까지 합과 12번째 항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때 sn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인 거 알고 있습니다. 12번째 항까지 합의값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12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한다면 2분의 항의 개수 12개 2a, 이번엔 2a 더하기 n-1d를 사용하려고 하거든. 2a가 30인가? 2a 플러스 n-1d. 그 다음 12번째 항 쓰고 있습니다. 12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1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2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대충 계산하라고 180 플러스 66d의 값이 15 더하기 11d입니다. 15의 값을 2항했습니다. 2항했더니 마이너스 55d인가? d의 값은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d 구했으면 다 한 것 같은데? 우리 일반항이 누군데? 마이너스 3n 플러스 18 근데 문제는 합이 어떨 때 최대인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야, 합의 값이 언제 최대일까? 이 수열은 a6까지 더했을 때 첫 번째이 15,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3이야? 이씨 빼기를 못해 왜? 6 3 이런 건가요? 네.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음수인 거 아니야? 네. 합의 값이 최대되려면은 다섯 번째까지 더해도 합이 최대고
6번까지 더해도 합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합의 최대값은 네, 여기까지만 더 합시다. 등차수인데 양쪽 끝에 게 18, 18, 9, 45인가요? 네. 네, 합의 값의 최대값은 45입니다. 자, 여기서 부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열에 대해서 부원 설명하겠습니다. SN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n개, 초항의 값은 15, 끝항의 값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18이 일반항 끝항인가요? 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n제곱 플러스 2분의 33n인가? 네. 상수항은 없습니다. 이차함수네. 어디로 부르게요? 위로. 위로 부르기일 때 실선으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실선으로 그리지만 당신들 머릿속에는 점선으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n이 자연수. 네,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칭축이 누구야? 10. 대칭축이 누구냐고요? 2분의 11? 2분의 11이면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5랑 6 사이. 5랑 6 사이가 원래 5랑 6 사이인 2분의 11에서 대칭축인데 5대2 반값이랑 6대2 반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똑같이 2분의 1씩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가끔씩 다 풀고 나서 최대값을 2분의 11 대입해서 최대값 구하는 바보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지 2분의 11은 대입할 수 없습니다. 5나 6만 대입해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이 1405번 맞아요? 네. 1405번에서는 공차의 값이 양수라고 지정해줬고요. 등차수의 첫 번장에서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SN입니다. S9의 값이랑 S3의 절대값이 둘 다 똑같이 20초로 똑같습니다. 그럼 공차의 양수라는 게 이미 이 수열은 점점 커지고 있고 아마 앞에 조금 더한 건 음수의 값만 더했나봐. 점점 커져서 나중에 저 뒤에는 양수값이 출현하는 모양이에요. 음수가 앞에 있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양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는 음수인 모양인가봐. 얘는 양수인가봐. 이해되신 거 맞나요? S3의 값은 마이너스 17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공차 양수라는 사실만 가지고 S9의 값은 플러스 27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 10번장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A 플러스 9D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할 건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세 번장까지 합의값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 번장까지 합이면 2분의 3 곱하기 2A 플러스 N-1D 아홉 번장까지 합의값이면 2분의 항의 개수 9개 2A 플러스 N-1D인가요? 네. 그러면 3의 값을 약분했고 2는 여기서 약분할까? 3 약분했고 여기서 2 약분했습니다. A 플러스 D의 값은 두 번째 2의 값은 여기서 약분했습니다. A 플러스 4D입니다. 9의 값 약분했습니다.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3D의 값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따라서 공차의 값은 4인가요? 네. 초항의 값은요? 마이너스 14. 그때 나는 지금 A 플러스 27D가 필요합니다. 9D가 필요합니다. A가 마이너스 13. 36. 24. 다음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긋지긋한데 아직도 또 있네. 네, 맞아요. 똑같은 문제를 괜히 막 분류해서 되게 많은 유형을 다뤄주는 것처럼 사기치네요. 적당히 가르치고 애들한테 하게끔 하는데. 자, 첫 번장의 값이 305인데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등차수에 대해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합의 최대 문제는 아까 전에 합 안 구하고도 구할 수 있었거든? 합의 최대는 n값이 알고 싶다면 지금 공차의 값은 음수니? 네. 그럼 양수인 것들만 더했을 때가 최대인 거죠? 네. 음수인 값을 더하면 더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합의 최대 문제는 일반항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합을 가지고 풀지 않습니다. 합을 가지고 풀 때는 오로지 합의 최대값이 누군지 최대값을 구하려면 합을 계산할 건데 합의 값이 최대가 되는 n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합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초항의 값이 305라고요? 뒤에 누구라고요? 이 값이 양수일 때까지만 더 하고 싶은 거죠? 몇 번장까지 양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4n이라는 녀석의 값이 309보다 작을 때까지가 양수입니다. N은 77이요. n 값이 77이면 된다고요? 78이면 음수가 돼요? 네. 네. 77번째 항까지만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7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원래는 문제 풀 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다라고 해도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던 거 있잖아. 9, 6, 3, 빵, 마이너스 3. 다섯 번째까지 더해도 뭔가 이상하다. 다섯 번째까지 더해도 합이 최대였고 여섯 번째까지 더해도 합이 최대였잖아. 그래서 원래는 등호를 넣고 푸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등호를 넣고 푸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411번이 마지막인가? 네, 1411번으로 가겠습니다. 강훈아, 너 혹시 지금 슬슬 졸리나요, 이제? 첫 번째 값이 마이너스 90입니다. 첫 번째 값이 마이너스 90, 공차의 값은 3이라고 하는데 등차수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값이 SN이라고 했거든? 근데 SN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 N값을 알파, SN값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고 합니다. SN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 N값도 구하시고요. SN의 최소값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항 구했습니다. 일반항이 누구라고요? 일반항이 요겁니다. 합도 구하라고요? 합의 값이 양수되는 거 먼저 풀라고 했잖아. 합의 값 구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인가요? 합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2는 자연수, n도 자연수. 그럼 괄호 속에 있는 것만 양수면 되겠네? 3으로 약분했습니다. 마이너스 61 플러스 n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n값의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62가 최소값인가요? 따라서 알파의 값은 62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몇 번째 항까지 합의값이 최소인지 알기 위해서 최소가 나오려면 음수만 더한 게 최소인가? 그래서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 음수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 번째 항까지 음수인 거야? 그러면은 작거나 갖다로 풀까? 그럼 31번째 항까지 더한 녀석의 값하고 30번째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값은 30번째 항까지 합도 최소고 31번째 항까지 합도 최소겠네. 31번째 항이 0이니까 30 대입할까요? 여기다 n값한테 30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30 마이너스 180 30 대입하면은 여기가 살짝 더 87? 네. 87이면은 아이씨 산수 못하겠는데 94. 마이너스 93? 마우스. 아이고야 망했다. 15 곱하기 93 못하는데 93 곱하기 15 빨리 할게요. 아니 하지 맙시다. 난 이 두 개만 뭐 하자고요? 되죠? 빼자고요? 아,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유형이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눠 떨어진 숫자의 총합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즉, 뭘 구하라고요? 4의 배수? 4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은? 4, 제일 큰 녀석은? 200. 그럼 중요한 건 200이 몇 번장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네? 200은 몇 번장인지 이거는 구태 식을 안 써도 알겠는데? 200은 50번째 숫자인가요? 이 모든 숫자의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2분의 곱하기 200. 항의 개수 50개 초항 플러스 끝항? 그럼 50 곱하기 2로 약분했더니 100이 2는 얘한테 주자. 5100?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1414번 유형의 마지막인가요? 3의 배수, 4의 배수, 그 다음 12 배수. 그러네.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를 더한 다음에 12의 배수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의 배수를 더해보겠습니다. 2분의 3의 배수 몇 개 있다고요? 16, 초항은? 3, 끝항은? 48,
4의 배수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4의 배수는 12개인가요? 초항사 끝항은 48인가요? 이제 빼려고 하는 녀석은 12배수입니다. 12배수가 몇 개 있죠? 4개. 초항은요? 12, 끝항은 48. 산수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녀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좀 지워볼까요? 등차라는 말을 지우고 있습니다. 모든 수열들은 등차가 됐든 등비가 됐든 어떤 수열이 되든지 간에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S라는 녀석과 A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다 더해가지고 n-1번장, n번장까지 더한 게 SN입니다. SN-1은 n-1번장까지 합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개를 덜 더한 녀석의 값이 SN-1입니다. 두 녀석의 값을 빼겠습니다. 빼게 되면 SN-SN-1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다 소거되고 나온 녀석의 값은 A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모든 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SN 빼기 SN-1은 AN입니다. 다만 2 이상의 숫자만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n값한테 1을 대입하게 되면 네, S1-S0의 값이 A1이 될 건데 수열에서 A1, S1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정의를 하지 0번장은 이런 녀석들은 수열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0번장, 마이너스 1번장, 마이너스 2번장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을 대입하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의 값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맞나요? 강훈아 검은 동자가 자꾸 뒤집힌다. 혹시 너의 매력 포인트가 흰자여서 발산한 중인가요? 자, 이 녀석의 값은 2 이상의 숫자일 때만 성립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장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두 번장부터는 이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첫 번장이 알고 싶다면 첫 번장은 첫 번장까지 합을 첫 번장으로 할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장은 첫 번장까지 합이고요. n번장이 알고 싶다면 sn 빼기 sn-를 구할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12번장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sn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 거죠? 12번장까지 합해서 11번장까지 합을 빼면 되나요? 어떤 수열을 알고 있는데 첫 번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만 대입하면 된다고요? 자, 내용 정리했고요. 그럼 내용 정리한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SN의 값이 n제곱 플러스 5n이라고 2차식입니다. 일단 2차식이면 무조건 등차수열합입니다. 등차수열합이 있는데 문제가 첫 번장도 오고 공차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an 값을 구하기 위해서 SN에서 SN-를 빼면은 초항공차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제곱 플러스 5n에서 n-1제곱 플러스 5 곱하기 n-를 빼요? 정리했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5n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빼게 되면은 n제곱 소거되고 5n도 소거됩니다. 남은 것들은 부호 바꿔야 됩니다. 부호 바꿨습니다. 이건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초항과 공차인데 공차의 값이 이미 누군지 알지 않나요? 공차의 값 2인가요? 초항만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항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하자고요? 1만 대입하자고요? 그러니까 초항의 값은 6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해서 답이 8인가요? 근데 나는 절대 이렇게 풀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소비가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의 값은 상수항이 없나요?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입니다.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어떤 수열이 2, 4, 6, 8, 10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럴 때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습니다. 첫 번째부터 성립한 등차수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있으면 상수항의 값이 있으면 그때는 두 번째부터 성립한 등차수입니다. 초항은 별도의 숫자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한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SN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이기 때문에 고3용으로 설명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3은 이런 허접한 문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n제곱 앞에 있는 세값이 2분의 공차인 걸 모든 애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n제곱 앞에 있는 2분의 공차 2분의 2a-dn인가요? 상수항 없었습니다. 그럼 볼 거는 뭘 볼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만 볼 겁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값의 2배 한 녀석의 값이 공차인가요? 그리고 상수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1만 대입한 게 초항인가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우린 꼴랑 이것만 풉니다. 쓸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수항에 있는 거 좀 한 번쯤 연습하게끔 문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너 왜 연습 안 시켜? 상수항. 어이씨, 마음에 드는 게 없다. 1420. 1420? 있네요. 202가 몇 번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상수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N 값을 구해서 202가 나온 걸 찾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AN 구하고 싶습니다. 잠시 마이너스 1을 없애겠습니다. 일단 공차의 값이 누군데요? 네, 2분의 공차가 1이기 때문에 공차는 2인가요? 최고차항계수 1이기 때문에 2분의 공차가 1이기 때문에 공차는 2죠? 자, 그런데 SN한테 1, 2번 누구야? 4야? 선생님이 상수항 지워버렸어 지금. 그럼 이거 가지고 AN 구하면 AN 값이 누구예요? 이거는 두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상수항만 가리고 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수항이 있었나요? 1대2반 게 초항이죠. 진짜 초항의 값은 여기다 그냥 1대2반? 3인가요? 초항을 진짜 초항의 값을 구하기 전까지는 잠시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초항의 값을 구할 때는 상수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202였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몇 번장 200인데요? 100번장이 200인가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1423번도 보겠습니다. 1323번에서는 공차의 값이 누구라고요? 초항의 값은 누구라고요? 일반항은 누구예요? 이건 첫 번장도 성립하는 등차술인가요? 상수항이 없으니까요? 그때 문제는 홀수번장들만 다 더해서 22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홀수번장들 몇 개 더한 거야? 여기 써있는 거는? 이건 홀수번장 몇 개 합인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수의 값은 이렇게 쓸 겁니다. K한테 무엇을 대입한 것까지 써있는 거죠? 네, K한테 N을 대입한 것까지 1부터 N까지 대입한 게 써있는 거죠? 몇 개인 거죠? 네, 다 해서 항의 개수는 N개 있습니다. 항의 개수가 N개 있어가지고 N개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홀수번장만 있기 때문에 공차의 값이 누구인 거죠? 2D가 공차인가요? 자, 2분의 항의 개수가 N개, 초항은 A1이라며. A1 값이 누구야? 끝항은 EN-이 끝항이라고요? EN-를 대입하려고요. 그냥 4N인가? 초항 끝항 다 썼습니다. 이게 22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 곱하기 EN 플러스 2의 값이 22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약분할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값이 11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N값은 10.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15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도형에서의 등차수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거든?
자, 도형에서 등차수열 설명합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최초의 원 그린 녀석의 값은 반지름 값이 1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1씩 늘어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2입니다.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의 값은 3입니다. 반지름은 계속 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반지름은 등차수열 맞아요? 원의 둘레는 첫 번째 원의 둘레가 2파이, 두 번째가 반지름이니까 4파이, 세 번째가 반지름 3이니까 6파이, 2파이, 4파이, 6파이도 등차 맞아요? 네. 이런 거 맞나요? 그리고 넓이의 값 있죠, 넓이. n번째 넓이하고 n-1번째 넓이의 차이값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원의 넓이는 몇인데? 파이. 두 번째 원의 넓이는? 3파이. 차이값은? 3파이. 세 번째 넓이는 몇인데? 세 번째 넓이는 9파이, 두 번째 넓이는 4파이. 원이 하나 더 있으면 16파이? 맞아요? 16파이에서 9파이 뺐더니 7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도 등차인가요? 3파이, 5파이, 7파이 등차 맞아요? 계속 늘어나는 넓이의 값도 등차수열, 반지름도 등차수열, 호의 길이도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등차수열일 때 원 많이 물어보겠네? 두 번째,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쌤이 이것들을 n등분한 점들을 찍고 있습니다. 각 선분을 n등분한 점들을 찍어가지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선분의 길이들은 다 등차수열입니다. 왜냐하면 쌤이 여기 있는 점에서 평행한 선들을 연결하게 되면 한쪽 변에 평행한 선들을 연결하게 되면 똑같은 길이의 값은 이 길이의 값은 똑같은 길이들이야? 네. 이 길이 값들은 다 똑같은 길이들입니다. 그럼 이 길이 값들은 길이가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네 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입니다. 넓이의 값도 그럴 것 같은데? 넓이의 값은 여기 넓이의 값이랑 여기 넓이의 값 똑같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라인상에 존재하는 삼각형 하나고 그 다음 여기 넓이죠. 이 띠 사이 넓이. 그 다음 넓이. 그런 것들은 평행사변 넓이가 계속 추가되는 것 같은데 평행사변 넓이 하나 추가됐고 평행사변 넓이 두 개 추가됐고 평행사변 넓이가 세 개 추가됐나요? 각 띠에 존재하는 넓이의 값들도 아까 이 각각의 띠의 넓이였던 거잖아요. 차이값들이. 이런 띠의 넓이의 값도 등차수열입니다. 선분의 길이만 등차수열인 게 아니라 각각의 사이에 있는 사이사이에 있는 넓이의 값도 등차수열입니다. 이건 사다리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의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에 대해서 내가 n등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만 연결해주게 되면 같은 간격이었을 때 전제로 설명한 중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넓이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 넓이는 똑같은데 어이구야 여기는 사각형이 하나 추가됐고 여기는 사각형이 두 개 추가됐어요? 그런 식으로 사각형 넓이가 하나 추가되고 두 개 추가되고 세 개 추가되고 이렇게 추가되기 때문에 이 띠 사이의 넓이의 값은 등차수열이고요. 선분의 길이 값도 여기 선분의 길이 값들을 다 등차수열인 것 같은데 길이가 사각형 밑변 길이만큼 사각형 밑변의 길이만큼 길이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도형에서 등차수열의 문제들을 꽤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프상에서 1차 함수도 많이 출제하지 않을까? 어떤 1차 함수하고 또 다른 1차 함수가 있어. 둘 다 1차 함수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선을 여러 개 그리려고. 이 선의 길이들은 같은 간격이라면 등차수열이 맞을까요? 왜냐면 이 직선은 y는 ax라는 직선이라고 치고 이 직선은 y는 bx라는 직선이라고 친다면 여기 길이 값들은 위에서 밑에 걸 빼야 되니 그게 이 길이 값들인가요? 각각의 길이 값들 x한테 숫자만 대입하면 그 길이 값들이 1차식인가요? 등차수열은 n이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인가요? 그 두 직선 사이의 함수 값들의 차이값은 이 선분의 길이들은 전부 다 등차수열입니다.
수익선 위에는 두 점이 있습니다. 1과 9의 값이 두 점이고요. PQ를 20등분 해가지고 차례대로 등분점 좌표를 A, X1부터 X19까지 사이에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20등분 했습니다. 20등분 했으니까 점의 개수는 다 해서 19개 있습니다. 그때 가운데 있는 점의 개수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20등분이면 공차 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X1, X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마지막에 X19가 있다는 얘기, 20등분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1부터 포함해서 9까지 1, X1, X2, X19, 9까지 이 9까지가 다 등차수열이야. 이거 맞나요? 그렇다면 이거 두 개 합의값이 10이었던 것처럼 이거 두 개 합의값도 10이겠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10이 몇 쌍이 있다고요? 네, 2분의 19쌍이 있다고요? 그래서 19 곱하기 5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공차의 값을 확인해서 풀지 않습니다.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네, 이것만 풀면은 등차수열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 같습니다. 야, 15개 유형 하는데 1시간 반을 써버렸네. 자, 다음에는 그림에서 원점에 출발해가지고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1,1까지 1,0 그 다음은 1,1 0,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이런 점들로 계속해서 꺾어져 가지고 이동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까지 이동하는데 총 거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0, 10은 여기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0, 10은 한 여기쯤 있다고 치자. 이 점까지 이동하는데 전체 이동한 경로를 길이를 구하라고? 전체 이동한 경로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뭔가 기준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결정했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동하는 길이가 2야?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한 길이의 값은 3. 4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한 길이는 6인가요? 2, 4, 80. 아, 그러겠네. 그 다음 길이의 값은 8이겠네. 이런 식으로 2, 4, 6, 8, 10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까지 표. 아이씨, 너무했나? 요 점이 마이너스 10, 10인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yx라는 라인상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까지 가기 전에 점이 2, 2였냐? 그럼 이 점은 누구라고요? 10, 10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으로 갔겠네요? 그럼 여기가 길이가 몇이야? 여기 길이가 20. 20? 여기 길이는? 둘 다 10, 10해서 20. 아닐걸요? 네. 20만. 여기도 20이고 여기도 20인가요? 그럼 여기 길이는 지금 40인가요? 네. 그럼 2, 4, 6, 8에서 40까지만 더하면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현우야,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선생님이 잘생겨져가지고 재혼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네 혹시?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혼하실 생각이 오시고. 자, 됐나요? 그럼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수가 몇 개 있죠? 네, 개수는 짝수가 20개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값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는 20개, 초항은 2, 끝항은 40입니다. 420. 네. 자, 등차 수열은 여기까지만 하고 고난도 문제도 푼 다음에 풀어야겠습니다. 고난도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